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미국 수요일 장에서는 장 시작 전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멤버십 게시판에는 실시간으로 올려드렸고요.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로 올랐지만 월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2월 전년 동기 대비 7% 치솟았으며 이는 1982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한 CPI는 5.5% 상승하여 1991년 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상치 5.4%를 약간 상회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치와 비슷하다는 건 벌써 주식시장에서는 선반영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로 인해 시장은 큰 흔들림 없이 낙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좋은 볼륨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V자 반등이 나왔고요. 익절로 인한 적지 않은 세력 이탈도 보였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애널리스트인 피에르 페라구는 테슬라의 프라이스 타겟 1580불을 한 번 더 강하게 강조하며 바이 레이팅을 유지하였습니다. 피에르 페라구는 올해 테슬라의 좋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애널리스트 트립 초드리는 테슬라 프라이스 타겟을 1200불에서 1500불로 상향 조정하고 오버웨이트 레이팅을 유지했습니다. 계속되는 테슬라 프라이스 타겟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테슬라의 PT 상향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테슬라는 2022년 1월 26일 수요일에 4분기 및 2021년 전체 실적 발표를 합니다. 테슬라는 4분기 및 2021년 실적 업데이트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 간단한 권고를 발송할 것입니다. 실시간 질의응답 웹캐스트는 중부 표준시 오후 4시 30분, 동부 표준시론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된다고 하네요. 2021년 11월 일론 머스크는 4분기 및 2021년 회계 연도 실적 발표에서 업데이트된 제품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특히 사이버 트럭 및 세미와 같이 고객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다가오는 어닝콜에서 세미 배송 및 테슬라의 클래스 A 트럭 생산 진행 상황을 위한 보다 견고한 일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경우 테슬라는 이전에 순수 전기 픽업의 알파 프로토타입을 몇 대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그 이후의 진행 상황도 밝힐 것 같네요. 테슬라는 2021년 4분기 동안 30만 5840대의 차량을 생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4분기에 총 30만 8600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테슬라는 2021년에 총 93만 422대의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작년에는 총 93만 6172대의 차량으로 100만 대를 배송하는 데 매우 근접했습니다. 마진율이 높기로 유명한 테슬라의 이번 어닝콜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테슬라의 제품 로드맵은 앞으로 회사의 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2022년은 특히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에서 차량을 생산할 계획을 고려할 때 테슬라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 또한 12억 위안 1억 8,800만 달러 확장 프로젝트로 생산 능력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올해 1월 26일 실적 발표에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최근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공동 창립자이자 레드워드 머티어리얼즈의 CEO인 제비 스트라우벌은 다가오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급 위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세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자동차를 도입함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EV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스트라우벌은 전기자동차로의 수요 이동이 자동차 제조업체, 특히 전기차 시장에 늦게 참여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에 있어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파나소닉과 같은 회사는 올해 말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네바다에서 셀 생산을 위해 레드우드의 재활용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오늘날 생산되는 배터리 중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는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다고 합니다. 배터리에는 여전히 재활용 재료 함량이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의 공동 설립자였던 스트라우벌이 테슬라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일을 관련해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테슬라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놀라운 모험이었습니다. 나는 팀과 함께 모든 것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팀이며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기쁨의 일부는 그 그룹을 구성한 엔지니어와 사람들의 능력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매일 테슬라 팀을 응원합니다. 나는 사명을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지구와 미래를 위해 그들을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스트라우벌은 말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선점이 중요하고 늦게 진입을 하면 어려움이 클 거라 보고 있네요. JB 스트라우벌의 인터뷰를 보니 배터리 재활용 부분이 앞으로 중요해질 거라 보여집니다. 기가 베를린 관련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음 주에 독일 기가 베를린에 직접 간다고 합니다. 기가 베를린 오픈 관련 일 등 여러 일을 보러 간다고 하네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식수 관련 문제는 기가 베를린 오픈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환경단체가 계속 난리를 치며 상황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듯하네요. 현재 독일 베를린 공장에 관한 테슬라 주주들의 반응을 보면 일부는 많이 화가 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차분히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독일 정부는 전체적으로 테슬라 회사를 밀어주지만 몇몇 독일 정부 고위 인사와 독일 내연기관 회사의 간부들과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방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국 오픈을 할 것입니다. 저는 오픈보다 오픈 이후 공장 가동 중에 혹시 다른 방해가 있지 않을까 그게 더 신경이 쓰이네요.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 있을 듯합니다. 긍정의 힘을 믿어봅시다. 자, 그럼 수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수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플러스 3.93%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아마존은 0.09% 소폭 하락하면서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구글은 1.2%대,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 상승을 했고요. 페이스북은 0.3% 하락을 하였습니다. 애플은 0.2%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0.65% 상승을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2일 수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1106불 플러스 3.93%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시작은 1078불 시작했으며 최고 1114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072불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3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플러스 0.23% 상승했고요. S&P 500 플러스 0.27% 상승했습니다. 다우도 플러스 0.11%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윗꼬리, 밑꼬리가 달린 양봉 캔들이 나왔고요. 거래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수치 확인해 보면 RSI 55.16, 자 50과 60 사이에 잘 있고요. 자, 매트는 자 EMA와 지금 겹쳐 있었는데 제가 위쪽, 아래쪽 어디로 움직일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머니플로우는 계속해서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1080불 되겠고요. 그 밑으로 1065불이 되겠습니다. 자, 위로 단기 저항선 1120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일봉 보시면 자 3일 연속도 상승이 이렇게 나왔죠. 자, 수요일장도 아주 좋은 볼륨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자, 말씀드린 자, 요 주황색 라인 구간을 넘어섰습니다. 자, 넘어서고 자, 1106불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죠. 1106불 위쪽으로 이쪽 이번에 돌파가 강하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위쪽 방향까지 쉽게 또 1177불. 자, 이 구간까지 또 가볍게 올라갈 거라 개인적으로 보여지고요. 자, 현재 채널도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자, 하단 채널에서 다시 위에 상단 채널로 옮겨온 상황이고요. 요 크로스 안에 제가 요 네모 요 크로스된 요 안에 들어와서 움직임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안에 진입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PNF 차트를 확인해봐도 자, 위쪽으로 완전히 지금 진입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리고 현재 볼륨을 체크해봐도 위쪽으로 완전히 지금 들어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흐름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위쪽으로 강하게 지금 올라서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춤에 또 관련해서 테슬라 꼭 상승할 때 이런 분들 이렇게 나오시죠. 자, 춤에는 자, 요런 부분, 자, 요때 자, 이럴 때 이제 추매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상승 초입이죠. 물론 자기 본인 상황에 따라 초입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 원칙에서는 이 구간에서 매입은 이 구간에서 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는 또 저는 이 최하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춤에 관련해서는 하락을 할 때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일봉의 투자 심리가 좀 올라가서 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60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60분봉 자, 적절한 반등이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계속해서 60분봉 기준에서도 반등이 돼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지금 요쪽 기준에서 좀 돌파가 되느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번에 또 요쪽 라인과 또 강한 쪽 저항선 있는 1200불 부근 자, 이쪽 라인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저항 위쪽으로 앞으로 1130불 쪽
그리고 1150불 쪽, 그리고 1200불 쪽. 자,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가장 위쪽에 지금 1200불 저항을 뚫게 된다면 자, 전고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 신호가 나올 거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5분봉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수요일장에 5분봉. 자, 좋았죠. 계속해서 시장도 아주 이제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면서 계속해서 시장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그렇게 막 좋은 흐름이 보여지지 않고 그냥 안정된 모습만 보여줘도 테슬라는 이렇게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자, EPS도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EPS 치킨 멤버십 이상 게시판에는 제가 가끔씩 현재 EPS의 위치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EPS도 지금 위쪽에 위치해 있어서 지금 EPS 쪽으로 방향을 잡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이 수요일 장에는 익절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익절 물량이냐? 개인들의 익절 물량도 좀 나왔지만 이 세력들의 또 익절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약간의 또 세력 이탈된 모습이 보여졌고요. 자, 뒤에서 오더 플로우 부분에서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단기적 흐름도 괜찮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테슬라 오더 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 5097, 아웃플로 5776. 자, 매도세가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대량 매매를 보시면 대량 매도세가 아주 좀 강하게 나온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수요일 장에서는 지금 현재 익절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과 세력 모두 나왔고요. 특히 적지 않은 이 세력의 익절 매도 물량이 보였습니다. 자, 익절을 위한 매도고요. 적지 않은 세력 이탈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세력들이 테슬라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수치 분석을 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은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현재 8.43%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1일 비중 8.62% 가져갔고요. 2022년 1월 12일 테슬라 비중 8.43%를 가져가면서 비중이 소폭 축소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일봉 보시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 빠르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W자, 자, 쌍바닥을 이룬 후에, 자, 위에서 또 저항 맞고 내려와서, 자,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200선까지 아주 크게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반등, 큰 반등을 보여주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캔들 이렇게 나왔죠. 자, 요 캔들 나왔는데, 자, 현 상황에서 살짝 눌렸다가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방향은 앞으로 좀 위쪽으로 아마 잡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나쁘지 않고요. 전체 흐름도 지금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등 흐름 제대로 나왔고요. 자, 분봉을 봐도 반등 흐름이 제대로 나온 후 지금 조금 안정이 돼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조정은 올해 어느 때이든 좀 많이 올 것 같은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조정이 올 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 조정도 어느 정도 즐기면서 이 투자를 해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가 또 올라가니까 어김없이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최근에도 하락장이 나오면서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듯이 모든 투자자들은 환경이나 투자 성향이 다 다릅니다. 각자 개개인의 상황이 있습니다. 평단도 다르고 비중도 다르고 투자 계획, 마음가짐 모두 다릅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추가 매수 구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5년, 10년 장기로 가져가겠다. 떨어져도 장기 투자할 것이라 크게 신경 안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입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상승할 때의 매수는 좋지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릅니다. 물론 예상은 가능하나 확실하지는 않죠. 주가가 하락할 때는 계속 하락할 것 같고 상승할 때는 계속 상승할 것 같은 게 일반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걸 깨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 때문에 매수 시 분할 매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장기 투자 원칙 중 절대 원칙 중 하나가 절대 상승할 때 상승장에 저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유 시드를 항상 보유하고 있으며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조정받을 때 최하단에서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폭락장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결국은 멀리 보면 주가는 회사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회사의 주가가 폭락이 왔을 때는 완전한 찬스가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폭락장 때는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회사를 잘 선별해야겠죠. 테슬라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할 때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더 성장을 하셔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또 하나의 사업, 보링컴퍼니 소식입니다. 보링컴퍼니의 LVCC 루프는 뛰어난 평가를 받았으며 CES 2022 기간 동안 매일 15,000명에서 17,000명의 승객을 수송했습니다. LVC VA CEO인 스티브 힐은 최근 이사회 회의에서 CES 2022 기간 동안 LVCC 루프의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힐은 LVCC 루프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쇼 매니저와 참석자 모두에게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고 이사회에 말했습니다. 또한 보링컴퍼니의 터널 시스템이 11월 SEMA 기간 동안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캠퍼스 주변에서 매일 25,000명에서 27,000명의 승객을 성공적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SEMA는 컨벤션 센터이자 LVCC 루프 최초의 전체 시설 쇼로 114,000명이 참가했습니다. CES 2022 기간 동안 LVCC 루프의 평균 승차 시간은 2분 미만이었고 평균 승객 대기 시간은 15초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LVCC 루프는 터널링 시스템의 최대량인 70대의 테슬라 차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LVC VA 이사회는 작년에 보링컴퍼니에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LVCC 루프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최대 62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이후에는 5년 추가 연장하였다고 하네요. 보링컴퍼니 사업도 점점 발전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긍정론자 웨드부시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는 5조 달러의 시장 기회를 갖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은 1950년대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브스에 따르면 이번 주 테슬라의 강력한 랠리는 추가 상승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테슬라의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4분기 예상 인도량을 크게 초과한 결과가 나왔고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분석가는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측면에서 5조 달러의 시장 기회를 가진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제조업체는 1950년대 이후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획기적인 혁신 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웨드부시는 테슬라 목표 주가 1,400달러를 제시하고 있으며 강세장 일시 목표 주가 1,800달러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이후 도군TV 올해의 목표가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Y는 2021년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프리미엄 SUV가 되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Y는 내연기관 탑재 차량을 포함하더라도 지난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프리미엄 SUV였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인 CPCA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총 16만 9,853대의 모델 Y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BMW X3는 14만 9,742대가 판매되어 2만 대 이상 뒤처진 2위를 차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BMW X3는 실제로 모델 Y보다 12월 전에 10,000대 정도 앞서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델 Y가 12월 한 달간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프리미엄 SUV가 되면서 순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12월만 보면 X3는 1,414대가 팔렸고 모델 Y는 45,500대가 팔렸습니다. 2021년은 중국에서 모델 Y가 출시된 첫 해였기 때문에 전년 대비 비교는 없지만 중국에서 전기 SUV인 모델 Y가 인기가 아주 높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 상위 10개 카테고리에 2개의 다른 전기 SUV가 있었고 둘 다 인상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리 오토원과 니오 ES6의 판매량은 각각 177.4%와 48.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휘발유 프리미엄 SUV는 판매 성장률이 11.6%에 불과한 BMW X3였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앞으로 전기차로의 시대가 더 빨리 올 것이란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EV의 빠른 전환이 테슬라 회사가 현재 기가 상하이에 더 투자를 하고 확장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커피 멤버십 가입해주신 이캔디님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치킨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올리브님, 프리드 리히니 채님, 헤일리 정혜진님 멤버십 가입을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 꼭 전체로 바꿔놓으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컴퓨터 모두 전체로 바꿔놓으세요. 그래야 커뮤니티 멤버십 게시판 알람 제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주가 흘러가고 있네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투자를 하실 때 절대로 감정적 매매를 하지 마시고 분명한 계획을 세운 후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게 투자를 한다. 이 작은 것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가에 큰 하락이 심하게 나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셀을 합니다. 이럴 때 묵묵히 매수를 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매수한다.
주가가 상승할 때 계획된 목표가에 다다르면 매도를 한다. 자, 많지도 않은 이 단순한 규칙을 왜 못 지킬까요? 내 주식 계좌, 잔고를 보면 현재 나의 성장 상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꾸준히 성장하세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